(5월에)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남반구 도시인 시드니에 왔습니다. 먼저 시드니 동부 해안에 있는 바다 절경이 아름다운 공원 갭 파크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남태평양의 광활한 파노라마를 보며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절벽에 앉아있는 새는 호주의 대표 새인 유황 앵무새이며 머리에 노란색 벼이 있고 아주 시끄럽고 영리한 새라고 하네요. 남태평양의 시원한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시드니에 시내 버스가 왔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시드니의 중심 업무 지구랍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이지요.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이고 크기는 서울의 여의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잠시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산책을 했는데 잔디가 너무 잘 가꾸어져 있어서 폭신폭신하게 잔디밭도 걸어봤습니다. 호젓한 어촌마을에 가니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인데도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파도 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기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낭만적이었을까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문을 열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시드니의 주택가 모습입니다. 시드니는 백야드 문화가 발달되어서 수영장이나 정원은 주로 뒷마당에 만든답니다. 본다이 비치에 왔습니다. 본다이는 원주민 언어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이라네요. 부산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과 비슷한 분위기가 났어요. 우리나라 모래 백사장은 자꾸 파도에 깎여 나가서 매년 모래를 사다가 백사장을 메꾼다는데 호주는 모래가 밀려와서 쌓인 모래를 파내서 우리나라 같은 곳에 판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여기는 지금 계절이 겨울로 들어서는 늦가을이라서 피서객은 없고 몇몇 서퍼들만 보였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바로 여행을 시작한지라 피곤했지만 기분만은 최상이었어요. 시드니 동물원에 왔습니다. 코끼리 조련사들이 방문객에게 코끼리를 만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코뿔소가 보이고 기린, 사슴도 보였는데 모두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숫사자 모습입니다. 새초롬한 뒤태가 귀여웠어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현장학습인지 소풍인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자연 친화적인 동물원이라서 동물들의 상태가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낙타도 보이고 미어캣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미어캣을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카소알이라고 하는 화식종인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랍니다. 악어도 보이고
수족관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족관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물고기보다 더 신기하네요. 귀여운 펭귄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코알라를 만나러 갑니다.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코알라도 캥거루처럼 유대류라고 합니다. 새끼 코알라는 약 6개월 정도 엄마 주머니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주머니가 엄마 배 아래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고 엄마 장 속의 미생물을 전달받기 위해서 배설물을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데 영양분이 적고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주로 하루에 20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제 캥거루를 보러 갑니다. 캥거루는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거의 먹고 자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좀 웃겼어요. 근데 별로 예쁘다. 그러지 마시고 해. 진정한 동물의 왕은 딩고랍니다. 수천 년 전 가축견이 사람에 의해 호주로 도입된 후 들개처럼 야생화되어서 지금의 딩고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동물원 견학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블루마운틴에 왔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날씨가 흐려서 블루마운틴은 못 볼 줄 알았는데 다행히 구름이 걷혀서 선명한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웬트월스 폭포를 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블루마운틴에서 가장 큰 3단 폭포라고 하네요. And on the fourth side, which is the southern side, we have Mount Solitary. So everything that is this side of Mount Solitary is the Jamison Valley. Mount Solitary is our campsite, so you've left it a bit. 우리가 타고 있는 케이블카는 270m 높이에 매달려 있어요. 한 번에 80명씩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람이 많아서 약 30분간 줄을 서서 탔습니다.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에 내려서 다시 다른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갑니다. 블루마운틴 위로 희미하게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비가 자주 내리는 시드니에서는 무지개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에서도 블루마운틴과 세자매봉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장관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네. 여기 보시 이런 나무 있죠? 네네네. 이 영화 아바타 지금 이 블루마운틴 3,600km 중에 3,800km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네. 다들 사진 작가 같으세요. 이제 피톤치트를 맡으며 산림욕을 하기 위해 2.4km 워크웨이를 걸으려고 합니다. 비가 온 뒤라 더욱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 같은 숲이죠. 실제로 아바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 나무 줄기는 타잔이 하면서 타고 다니는 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석탄광산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여기는 카툰바 마인즈, 즉 카툰바 광산이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광산 입구였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광부와 마을 동상이 보이고요. 실제로 석탄도 있었고 예전에는 석탄을 채굴하는 데 사용했던 교통수단이 이제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52도 극 경사로를 올라가서 조금 무서웠어요. 절벽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도 안 하고 앞쪽으로 쭉 가서 가셨나 본데? 이렇게 블루마운틴 시닉 월드를 즐기고 나가는 길에 기념품 샵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드니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묵은 곳은 할리데이 인 워윅 팜입니다. 하얀 가지 나무가 좀 색다르죠. 오늘은 하늘도 파랗습니다. 시드니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노란색의 배는 배 버스랍니다. 시내버스나 전철같이 시드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네요. 시드니는 리오데자네이로,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중의 한 곳이죠. 오페라하우스 외형은 조개 껍질이다, 오렌지를 깎아놓은 모습이다 논란이 많았다는데 설계하신 건축가가 대답을 안 해주시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를 지나 로얄 보타닉 가든으로 갑니다.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진짜 많이 뛰네. 러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풍경에서 러닝을 하면 저절로 뛰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정원도 너무 아름답게 가꿔놨고 잔디밭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저 멀리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가 보입니다. 여기는 시드니 업무 중심 지구입니다. 저는 원래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산에 가거나 바람이 불 때 나가면 콧물이 많이 흘렀는데 호주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는 증거겠죠?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미세스 맥쿼리가 1800년대 5대 총독이었던 남편이 영국에서 돌아오는 배를 보려고 여기서 항상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로얄 보타닉 가든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걸어서 미술관까지 갈 겁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인 러셀 크로우의 집이고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별 6개짜리 호텔이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해군 기지가 있다고 하네요.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전쟁과 평화의 동상이 보이고 미술관인 아트 갤러리 오브 뉴 사우스 웨일즈입니다. 1층 상설 전시관은 항상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현대미술과 원주민인 애버리진의 미술, 고전미술,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음에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니
호주의 문화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도 만날 수 있었는데 1956년작으로 제목은 누드 이너 락킹 체어였습니다. 잘 찾아보면 고흐나 모네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고전미술관도 규모가 상당했고 주로 종교적인 그림이 많았습니다. 작년 5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론 뮤익전에 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 론 뮤익의 작품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론 뮤익은 1958년에 멜번에서 태어난 호주 사람이랍니다. 지금은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사실주의 인물 조각가입니다. 다음은 시드니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 왔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사암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은은한 모래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대성당은 약 100년간 공사를 했는데 영국식 고딕 양식의 성당입니다. 고딕은 중세시대 건축 양식이며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첨탑을 높게 쌓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성당 옆에 있는 하이드 파크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건너는 길에 2층짜리 시티투어 버스를 봤어요. 시드니 타워 아이가 보입니다. 타워에 올라가면 360도로 시드니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원한 주스와 시드니 타워 아이를 담아봅니다. 하이드파크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종류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웅장하고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너무 깨끗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양박물관이 있는 달링 하버에 왔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박물관에 들어가는 대신에 피어먼트 브릿지를 걷기로 했어요. 왼쪽으로는 해양박물관이 보이고 전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배와 범선들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W 호텔과 상점가들이 보이고요. 여기도 불꽃놀이 구경을 할 수 있는 야경 명소라고 합니다. 디너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시드니 항에 왔습니다. 선상 디너와 선셋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5시 30분에 승선했습니다. 먼저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이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찍는 거에 레코드지. 머리 별로 안 써. 해가 빨리 져서 6시만 돼도 사방이 깜깜해요. 멀리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 야경이 멋집니다. 하버 브릿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원래 브릿지에 조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가 간 날에는 조명이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무슨 행사 준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버 브릿지는 중심 상업지구와 북쪽 해변을 잇는 아치형 철교이며 1923년에 착공해서 1932년에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버 브릿지의 아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버 브릿지에서는 브릿지 클라임을 할 수 있는데 3시간 동안 전문가와 함께 다리 상단 아치를 오르는 체험이며 해가 지는 시간대와 야경 시간대에 하면 더 멋진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언니 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 들어간 거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잘 나오진 않아요. 다행이다. 여기가 시드니라 그랬지. 이 건물. 맨하탄 같은데 여의도 크기. 나는 왜 오선에 있었니? 크루즈에서 내려서 시드니 야경 명소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양모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우리도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오페라 바에 가서 시드니의 붉은 분위기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자리가 만석이더라고요. 날이 날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야?
반 분위기. 갈매기 두 마리도 서로 자리 다툼을 살벌하게 하네요. 자, 맛있게 드세요. Cheers. 얘는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새우깡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시드니 여행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는 뉴질랜드 퀸스타운으로 날아갑니다. 이틀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굉장히 알차게 꽉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인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